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IBM 퀀티니엄 구글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주요 양자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금 양자 시대 초입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을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미 증시를 봤을 때 간밤에 이제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미국이 장기 국채 발행량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채 공급이 유지되면은 국채 가격은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럼 국채 금리는 떨어지겠죠. 근데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은 안전 자산인 국채에서 위험 자산인 주식의 메리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시가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양자 섹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 일단 실 SQ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서 2월 11일에 나스닥 증권거래소에서 양자의 날을 개최하겠다. 그리고 클로징 벨도 울리겠다라고 하면서 좀 많이 오르게 됐고요. 또 D-Wave 역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양자 컴퓨팅 사용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라고 하면서 두 개가 이제 양자 섹터를 끌어올렸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아이온큐도 1% 넘게 올라서 지금 40불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IBM 소식을 먼저 전달을 드리면 2월 5일에 IBM이 양자로 1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CNBC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IBM 관계자는 CNBC에 회사가 수년에 걸쳐 10억 달러의 1.4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향후 더욱더 매출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실제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부터 이 양자 매출을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양자 및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회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AI가 지금 IBM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장 역시 생성형 AI가 지금 IBM의 누적 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했다. 6조가 넘는 돈, 그리고 최근 한 분기 동안 20억 달러가 증가했다. 3조 이상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적을 간단하게 보면은 IBM이 주당 순이익을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출은 거의 예상치와 부합했습니다. 특별히 소프트웨어 매출이 분기 기준으로 10% 증가했고 연간 기준으로 8%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IBM이 밀고 있는 생성형 AI인 왓슨 X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도입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AI 쪽으로도 IBM이 실적도 내고 테마도 같이 타면서 지금 실적 발표 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에는 AI 지금 잘하고 있고 플러스 양자 컴퓨팅까지 해서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IBM한테도 양자 컴퓨팅이 상당히 중요한 비즈니스고 또 AI,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양자 같은 심층 기술, 딥테크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높은 투자를 하고 있다. 양자 컴퓨팅을 별도로 언급하면서 가장 발전된 양자 컴퓨터 출시 그리고 양자 우위 이제 기존 컴퓨터보다 양자가 잘할 수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한 지속적인 진전을 강조했다. 특히 일리노이주주에 지금 싸이퀀텀이 크게 공장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국가 양자 알고리즘 센터를 IBM도 설립을 해서 협력한다라고 발표하면서 발을 담그게 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75대 이상의 양자 컴퓨터를 배치했다. 자, 컨티뉴엄 이제 이온 트랩 방식을 쓰고 있는 아이온큐의 강력한 경쟁사이자 이제 조만간 상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성형 양자 AI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양자 AI를 제너레티브 퀀텀 AI, GenQ-AI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양자로 만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머신러닝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 금융시장의 정밀 예측, 글로벌 물류 공급망 최적화 등 다양한 응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전 컴퓨터로 할 수 없는 다른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했고요. 최신 양자 컴퓨터인 H2 2세대 양자 컴퓨터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적인 돌파구는 수많은 산업에서 엄청난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CEO가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올해 출시되는 헬리오스라는 양자 컴퓨터가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생성형 AI에 합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이 데이터가 부족할 때 굉장히 어려운데 양자가 이걸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티뉴엄은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는 페라리 쪽과 하고 있습니다. 컨티뉴엄과의 협업을 통해 양자 생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터리 개발,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더 멀리 가게 할 수 있는가, 공기역학 최적화, 연료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 그래서 헬리오스라는 최신 양자 컴퓨터는 올해 중반에 나올 거고요. 신약 개발, 기후 변화 대응, 아까 또 보셨다시피 배터리 화학이나 공급망 최적화 이런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개인 맞춤형 치료 옵션, 부작용이 적은 개인마다 데이터가 다르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좀 더 부작용이 적은
커스터마이징된 약 같은 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헬리오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력 모델인 H2 다음 모델이고요. 큐비트는 지금 56개에서 96개로 올라가고, 이 중에 쓸만한 큐비트인 논리적 큐비트는 지금 H2는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는 50개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류 수정이나 오류 완화가 들어갔을 때 정확도가 99.99%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나오면서 생성형 AI에 합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컨티니엄도 올해를 이제 본격적인 양자 컴퓨터 상용 사례를 내는 그 원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양자 컴퓨터를 생성형 AI, 챗GPT 같은데 어떻게 합치는가? 요게 저도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기존의 생성형 AI가 뭐냐? 챗GPT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사용자가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주는 거죠. 패턴을 인식하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 근데 훈련 데이터가 부족하면은 쓸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데이터는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 생성할 수 없는 양자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기존 컴퓨터가 다룰 수 없는 확률적이고 복잡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AI가 쓸 수 있는 쓸만한 데이터들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AI 모델이 기존보다 더 풍부한 데이터를 훈련할 수 있도록 해줘서 양자 데이터를 양자 컴퓨터로 만들고, 이거를 AI에 훈련시키면 기존 AI보다 더 강력한 모델, 또는 기존의 데이터가 부족해서 AI를 쓸 수 없었던 뭐 불치병, 신자재 개발, 요런 데에 양자 컴퓨터가 생성형 AI랑 접목되면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에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 불가능했던 분자 구조 예측, 시뮬레이션, 너무 복잡해서 못했는데 이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면은 신약 후보 물질을 빠르게 찾아내서 신약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또 고전적인 컴퓨터보다 훨씬 더 복잡한 패턴과 변수를 고려해서 새로운 데이터 생성이 가능해지면은 더 정교한 금융 예측도 해줄 수 있다. 글로벌 물류 최적화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티니엄이 하고자 하는 게, 기존 AI 모델은 존재하는 데이터만 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양자로 만든 데이터를 제공했고, 또 양자 컴퓨터의 파워를 사용하면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분석이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신약 개발, 금융 예측, 물류 최적화 등 이 AI를 고도화시켜서 풀 수 없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AI 기술을 양자 컴퓨터를 통합해서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컨티니엄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IBM도 하려고 하고 있고, 구글도 하려고 하고 있고, 아이온큐도 동일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도 올해 중반쯤에 64개의 쓸만한 큐비트 갖춘 템포를 출시할 예정인데, 상업적 우위를 가지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상 응용 분야가 제약, AI 고도화, 컨티니엄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의 비슷한 응용 사례를 내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 아이온큐는 양자 네트워킹도 하고 있죠. 통신 쪽에서 보안이 매우 업그레이드돼서 해킹이 불가능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드론과 지상 기지 간의 통신을 해킹할 수 없도록 하는 거, 그리고 국방부의 양자 인터넷으로의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 그래서 저건 지금 뭐 컨티니엄 같은 경우는 상장이 돼 있지 않아서 투자를 할 수 없고, IBM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 사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양자 때문에 IBM에 투자한다는 거는 양자 노출도가 좀 적죠. 그래서 저는 아이온큐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는 올해부터 템포, 이 상업적 우위가 가능해지는 제품을 낼 예정이고, 지금 아무것도 오류 수정, 오류 하나 하지 않았을 때 정확도는 99.9. 근데 오류 수정, 오류 하나 들어가면 99.9999. 아까 컨티니엄의 99.99보다 조금 더 이 0.009가 더 붙는데, 이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 이 세계에서는 굉장히 충실도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나온다면은 컨티니엄보다 더 뛰어난 양자 컴퓨터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온큐도 지금 IBM과 컨티니엄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조만간 뭐 올해 중반쯤에는 템포를 내면서 뭐 획기적인 응용사를 내지 않을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도 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구글 퀀텀 AI, 구글의 양자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가 5년 내에 상업적 양자 컴퓨터를 실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소재과학, 신소재 개발, 의학, 에너지 분야에서 가능성이 두드러질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 향상, 새로운 신약 개발, 대체 에너지원 탐색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 발전에 양자 컴퓨터가 5년 내에 상업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말과는 20년 걸릴 거다라는 말과 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글은 2012년부터 양자 컴퓨팅을 연구해왔고 최근에는 100큐비트가 넘는 윌로우 칩을 통해서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실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난관이 많지만 3년에서 5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엔비디아의 말이 옳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빅테크 수장들도 계속 빅테크 관련 인물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논란이 분분하다는 거죠.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양자 컴퓨팅이 기존 컴퓨터보다 엄청난 속도와 효율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혁신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언제 정확히 상업적으로 유용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보고 있지만 3년에서 5년 보는 사람도 있고 5년 보는 사람도 있고 10년 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오긴 올 거다라는 의견에는 이견이 지금 별로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IBM, 퀀티니엄, 구글 등 양자 분야의 선두주자들, 빅테크들이 본격적으로 양자 상용화의 초입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가 지금은 대세지만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CES 그리고 빅테크 소장들이 양자 시대는 오고 있다. AI와 양자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보완하며 같이 발전하는 관계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 AI가 한계점을 뚫으려면 양자가 필요하고 또 양자를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AI가 접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주요 기업들이 상업적 응용 사례를 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궤도를 오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로 군 기관, 국가, 정부 차원에서 주 정부까지 내려와서 양자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투자가 나오고 있죠. 일리노이주주, 뉴멕시코, 콜로라도, 메릴랜드주 등등.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초만 해도 양자 섹터 기업들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거 테마성으로 일시적인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죠.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큰 흐름의 변화를 봤을 때 올해부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양자 주식들의 강세가 이제부터 시작되면서 유지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양자 투자에 대한 이런 단기적인 관점이 좀 변화했다는 거.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나만의 주관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흐름들을 보고 유연하게 그 생각을 조정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IBM, 퀀티니엄, 구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온큐의 이 전망을 제가 보면서 지금 양자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양자 상용화에 지금 초입에 또 원년에 들어섰다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 담긴 내용들은 저의 개인적인 분석들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에는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을바람이었습니다.